네, 오늘 35강입니다. 몇 강을 좀 쉬니까 선생님들 얼굴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잘 코로나 이겨내시고 잘 버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35강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3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시는 나를 기원으로 하고 시인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은 시인 주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어렵기도 하고 어떤 거는 쉽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평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충만한 현재형으로 과거를 발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시라는 것, 또 기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쓰려고 하면 기억을 더듬어서 시를 쓰는 거거든요. 과거의 시간을 미래로 현재로 데리고 오거나 미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형으로 발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자기 동질성의 원리를 각인하고 있거든요. 서정시의 가장 큰 근본적인 그 서정시의 권역은 시인의 절실하고도 남다른 자기 확신과 욕망에 있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자기 확신과 욕망을 쓰는 거예요. 네. 그것이야말로 자기 몰입이고요. 나르시즘입니다. 시쓰기의 처음은 아슬한 기억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 그 기억을 가지고 시로 촉발을 시켜요. 하지만 성찰에 의해 시의 첫 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첫 행을 꼽아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실타래를 해서 실 끝을 찾아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한번 그 끝을 찾아내면 시는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게 시에 대한 광기가 있는가? 광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심장을 뒤흔드는 시의 멘토를 찾아라. 나보다 저 훨씬 잘 쓰는 그런 선생님을 좀 찾으라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만이 시를 잘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내게 시에 대한 광기가 있는가? 광기는 시에 미쳤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광기, 시에 대한 열정,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기, 그 꽃잎의 작은 떨림에서 우주 고요를 읽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작은 떨림, 우리가 놀라움이나 이런 무서움이나 추위나 기쁨,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아니면 다른 걸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거예요. 떨리고. 그런 떨림이 어떤 우주 고요를 읽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떨림으로 돼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나비 효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죠. 나비 조그마한 날갯짓, 그런 조그마한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잘 알고 있죠. 그거는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렌츠가 그런 처음에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에드워드 노렌츠라는 사람이 처음 발표하고 그 발표한 이론을 토대로 나중에 카우스 이론으로 이제 변화가 돼요. 그 나비 효과는 여기서 어떤 조그마한 움직임이 저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쓰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고민이에요. 시 쓰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는데 생명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죽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 쓰기가 여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쉽게 또 잘 익히는 시도 쓸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좀 어렵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쉽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해서 잘 썼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좀 감동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시, 그런 글이 잘 써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읽어볼 텐데요. 애인입니다. 우리 그 애인을 그 차상영 그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애인 유수연. 애인은 여당을 찍고 왔고 나는 야당을 찍었다. 서로의 이해는 악의가 맞지 않았으므로 나는 왼손으로 문을 열고 너는 오른손으로 문을 닫는다. 손을 잡으면 옮겨오는 불편을 참으며 나는 등을 돌리고 자고 너는 벽을 보며 자기를 원했다. 악몽을 꾸다 침대에서 깨어나면 나는 생각한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애인을 바라보며 우리의 꿈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수많은 악몽 중 하나였지만 금방 잊혀진다. 벽마다 액자가 걸렸던 흔적들이 피부병처럼 번진다. 벽마다 뽑지 않은 굽은 못들이 벽을 견디고 있다. 더는 넘길 게 없는 달력을 바라보며 너는 평화 말하고 나는 자유 말한다. 우리의 입에는 답이 없다. 우리는 앙과 박, 벽을 넘어 다를 게 없었다. 나는 나를 견디고 너는 너를 견딘다. 어둠과 한낮 속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TV를 끄지 않았으므로 뉴스가 나오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애인입니다.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죠. 애인. 근데 이제 그 애인을 보면은 참 엉뚱한 구석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틀릴 수 있고요. 이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선거 올 때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당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시처럼. 또 다른 거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A라는 물건을 사고 싶은데 부인은 B라는 물건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의 가치가 틀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틀리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합일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에서도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선거를.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분은 애인이니까, 당신이 나의 애인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라. 그럽니다. 그거는 가치관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내 말대로 해라. 또 네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자식과 부모 간에 예를 들면 결별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가치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와 평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화와 자유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살되 상대방의 가치는 인정해주자. 네, 그런 뜻으로 이 시를 읽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인 한번 보겠습니다. 애인은 여당을 찍고 왔고 나는 야당을 찍었다.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잖아요. 애인인데. 네, 그렇습니다. 정권을 잡은 곳을 여당이라고 하고, 정권을 잡지 않은 정당을 야당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당은 항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당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는 악의가 맞지 않았으므로 나는 왼손으로 문을 열고 너는 오른손으로 문을 닫는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의는 뭐냐면 이 손가락 하나 있죠. 이것과 이 나머지 4개 손가락 사이를 악의라고 합니다. 손악의예요. 왼손으로 대부분 이게 문은 있잖아요. 왼손으로 문을 열던 오른손으로 문을 열던 뒤따라가는 사람은 왼손보다는 오른손으로 문을 닫아야 돼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네. 뭐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손을 잡으면 옮겨오는 불편을 참으며 나는 등을 돌리고 자고 너는 벽을 보고 자기를 원한다. 좀 이런 거 보면 좀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악몽을 꾸다 침대에서 깨어나면 나는 생각한다. 악몽을 꾸다 뭔가 꿨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애인이지만 예를 들면 나는 여당을 찍었는데 너는 왜 야당을 찍었냐? 나는 왼손으로 문을 열고 너는 왜 오른손으로 문을 닫냐? 이게 지금 틀거리를 잡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행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악몽을 꾼 거예요. 자, 다투고 하면 좀 악몽 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글로 잘 표현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애인을 바라보며 우리의 꿈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수많은 악몽 중 하나였지만 금방 잊혀졌다. 다들 이렇게 삽니다. 상당히 말이 어려워요. 계속 싸우고 의견 충돌로 계속 싸워왔어요. 이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뭐 자식 문제든 뭐 물건을 사면서 의견 충돌이든 계속 싸우고 나는 자다 보면 나를 빤히 보고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그잖아요. 옛날 속담에도 어른들도 오늘의 분노를 오늘 내일 아침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럼 오늘의 분노를 내일 아침까지 가져가면 그 분노로 인해서 내가 상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돈 누가 빌려가고 돈 안 주고 상하잖아요. 돈 받으러 가면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해요. 네. 그럼 뭐 적대고 욕하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한 대라도 주워받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막 분노가 불불 끓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 네. 그래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금방 잊어야 돼요. 그냥. 병마다 액자가 걸렸던 흔적들이 피부병처럼 번진다. 벽을 쭉 보면은 특히 도배하려고 이 벽지를 뜯어내면 못자국들이 참 많아요. 뭘 걸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게 피부병처럼 번졌대요. 벽마다 뽑지 않은 굽은 못들이 벽을 견디고 있다. 그 중에 이제 뽑지 않은 것들도 있는 모양이죠. 더는 넘길 게 없는 달력을 바라보며 너는 평화 말하고 나는 자유 말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12월까지 이제 왔어요. 더는 넘길 것도 없어요. 12월달 달력 하나만 딸랑 한 장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우리는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 뜻이에요. 더는 싸울 날이 없어요. 그 달력 한 장으로 봤을 때는. 그쵸? 저는 그 달력 한 장으로 한 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그리고 그래 나는 자유를 말했다 했잖아요. 그래 평화롭게 살려면 너는 내 자유를 인정해줘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어렵게 썼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답이 없다. 우리 입에는 진짜 사실 답이 없어요. 네. 입만 열면 뭐가 잘못돼요. 이게. 우리 지금 보십시오. 입만 열면 남 헐뜯고 그러고 있어요. 참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직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돼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거 그냥 식상해요. 진짜 너무 안 됐어요. 어떻게 저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해요. 입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입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과 밖, 벽을 넘어 다를 게 없다. 없죠. 만약에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싸웠으면요. 사이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그 원리 속에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 찾지 못하면 밖에 평화는 없어요. 탐놈에도 그거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견디고 나는 나를 견디고 너는 너를 견뎌라 이 말. 스스로 알아서 하자 이 말이죠. 어둠과 한낮 속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침대에 그냥 분노가 안 풀리니까 어둠 지난 밤부터 지금 나 한낮이 뒤돌아까지 말 한마디 않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TV를 끄지 않았으므로 뉴스가 나왔다. 이 상황 설명을 그대로 했는데 좀 제가 봐도 잘 써진 시입니다. 읽으면 그런 뜻이구나 이게. 우리 일상생활을 그대로 썼어요. 이게 처음 읽으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에이는 나는 여당을 찍은 너는 야당을 찍고 어디서부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알으면 정말 고급스럽게 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인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해야 됩니다. 언어 대비를 통해서 갈등을 견디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구나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장 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때는 가장 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흔히 말하는 리얼리즘과 현실 참여를 사랑하니까 모두 같이 해야 한다는 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글쓰기는 자기 개성이나 가치가 더 중시되기 때문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상대방이 글을 쓰는데 방해를 하거나 글을 못 쓰게 하거나 또 글은 왜 이딴 식으로 썼냐고 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글이 틀립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내 글과 글이 좀 먼다고 해서 막 윽박지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시에 대한 광기가 있는가? 시편 하나만 보고 오늘 평가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을 뒤흔든 시의 멘트를 찾아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글을 읽다가 글이 너무 좋아요. 저분한테 내가 좀 첨삭도 받고 좀 지도를 받고 싶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나보다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빵도 좀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그 사람에게 매달리세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잘 쓰기 위해서 매달려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름길을 약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지름길을 찾아내면 내 캐릭터를 완성하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줄기차게 글을 쓰는 겁니다. 스승이라고 해서 계속 글을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글은 완성은 없어요. 글은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 쓴 시도 또 고칠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또 시대가 변하면 그 글이 또 퇴색될 수도 있거든요. 글은 완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저는 솔직히 여기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의 완성은 죽음에 있다고 봐요. 죽음으로써 완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슬프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살면서 항시 기쁘게 평온하고 평화롭고 아까 말한 대로 자유롭고 그렇게 살려면 항시 우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노력이 있어야 되죠. 서로의 가치관을 인정해야 된다든지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유를 존중해주는 그럴 때 그 좋은 그 사유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장을 뒤흔들어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뭘 하기도 전에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게 아니라요. 무슨 하기 전에 막 좀 심장이 막 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멘토는 우리가 이제 길라잡이라고 하죠. 시를 길라잡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런 분한테 배우는 것을
잡는 것, 그런 분과 손잡는 것을 멘토라 하고, 손을 잡혀주는 사람을 멘티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길잡이, 시의 길잡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잘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못 쓰시는 분들은 잘 길잡이를 해줘야 돼요. 그게 등불 아니겠습니까? 네, 길잡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백색소음을 낭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호련 선생님, 우리 담양고인협회 부회장입니다. 최호련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색소음 이다희 조용히 눈을 떠요. 눈을 뜰 때에는 조용히 뜹니다. 눈꺼풀이 하는 일은 소란스럽지 않아요. 물건들이 어렴풋한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길로 오래 들어보면 덩어리에 날이 생기죠. 나는 물건들과 이러한 신교에 순응한 편입니다. 벽에 붙은 선반에 대하여 나에게 선반은 평평하지만 선반 입장에서는 필사의 직립이 아니겠습니까? 옆집에는 담을 높이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담에 대하여 세멘트가 채 마르기 전에 누군가 적어놓은 이름에 대하여 며칠째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투명한 문신 같은 이름이 피부에 내려앉습니다. 피부가 세상에 가장 먼저 나가는 마중이라 만나는 이 마중에 실패하는 기분이 듭니다. 나는 이 습기에 순응합니다. 하지만 만약 손에 닿지도 않은 컵이 미끄러진다면 컵을 믿겠습니까? 미끄러짐을 믿겠습니까? 유일한 목적자로서 비밀을 어떻게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습기는 누구 이름입니까? 눈꺼풀을 닫아도 닫아지 않는 눈이 내가 사라지고도 내 곁을 지키는 잠이 오래 나를 지켜봅니다. 네.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최호련 선생님은 제가 댁에도 가보고 또 담양 기디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요. 담양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취재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호련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시도 써가지고 밴드에 지금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는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농사도 열심히 지시고 학교에서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되셨는가 봐요. 목소리에도 윤기가 들어있는 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박또박 잘 하셨네요. 백색소음입니다. 백색소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색소음의 반대말은 칼라소음입니다. 흑색소음이 아니에요. 이제 백색소음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는 데시벨인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우리 귀와 아주 익숙한 소리들이에요. 예를 들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또 자동차 살살 지나가는 소리, 오토바이 멀리서 들리는 소리, 이런 게 백색 소음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 소음은 이제 제가 데시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듣기 거북하죠. 그라인더, 쇠 자르는 소리, 굴착기, 폭파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컬러 소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자동차 머플러 개조해가지고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소리 나는 소리 있죠. 폭발음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런 거 좀 단속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밤에 조용히 잘 나오면 느닷없이 뻥뻥 소리가 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좋겠지만은 클락션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색 소음. 반대말은 또 아까 컬러 소음이라고 했죠? 요색 소음이라고도 합니다. 요색 소음. 다음에 글 쓸 때는 요색 소음으로 하나 써도 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조용히 눈을 떠요. 지금 조용히 눈을 떴어요. 자, 눈을 뜰 때는 조용히 뜹니다.
우리 눈꺼풀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뜻은 뭐냐면 눈을 뜰 때 팍 뜨는 게 아니고 조용히 가만히 이게 뜨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글이. 눈을 뜰 때 조용히 뜨래요. 참 시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눈꺼풀이 하는 일은 소란스럽지 않아요. 물건들이 어려운 한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참 자다 일어났는지 눈을 감고 있었는지 가만히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눈을 처음에 다들 그래요. 딱 이렇게 뜨면 바로 본 물체가 팍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물체가 덩어리로 보였다가 서서히 좀 집중을 하면 그 물체가 서서히 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눈길로 오래 더듬으면 덩어리에 날이 생기죠. 맞습니다. 제가 한 말이 똑같으죠. 저는 이것 때문에 그 말을 한 건 아니고요. 눈을 뜨고 어떤 물체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 물체에 이제 여기는 날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각이 생기는 거죠. 어떤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물건들과 이러한 친교에 순응하는 편입니다. 친교. 대단한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면 저 그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저도 긴장되죠. 그러나 이제 가만히 이제 그걸 뜯어보면 저 카메라가 다리가 있고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저 카메라와 내가 친교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순응이 되죠. 자꾸 친교를 맺는다는 것은 친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숙한 사람한테는 떨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 말입니다. 벽에 붙은 선반에 대하여. 벽에 지금 붙었어요, 선반이. 대하여. 나에게 선반은 평평하지만 선반 입장에서는 필사의 직립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선반이 나와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선반은 내가 볼 때는 평평해요. 근데 저 선반은 저 평평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집에서는 담을 높이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담에 대하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있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시멘트가 채 마르기 전에 누군가 적어놓은 이름에 대하여. 이런 게 많죠. 제가 이제 그 담양을 취재하면서 거즘 제가 담양 300개 마을 다 돌았거든요. 예, 아마 담양 국민보다 제가 더 많이 돌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취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디 마을을 제가 기억할 수는 없어도 거좀 돌아다녔는데요. 농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요, 발자국이 이렇게 찍혔어요, 이렇게.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지갑 없는 분들이 있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포장을 했어요. 농로 포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초급초급 건너가 버린 거죠. 그러면 그 발자국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길 철거할 때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분 이제 가끔 있는데 중로원에 가보면 뭐 해수가 사랑해, 뭐 누구야 사랑해 써놨습니다. 이렇게 즉슨 나올 때겠죠. 지금은 물론 안 써집니다. 그런 걸 뭘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그런 걸 상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볼 때 참 재밌어요. 며칠째 습한 날씨가 계속 지금처럼 습해요. 지금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덥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 상해를 한번 갔었는데 좀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더워 습해서. 네. 그분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겁니다. 투명한 무심 같은 이름이 피부에 내려앉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분이 내 이름 또 아니면 다른 이름들이 투명하게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움으로 오든 뭘로 오든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피부가 세상에 가장 먼저 나가는 마중이라면 나는 이 마중에 실패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 피부가 젊은이 촉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먼저 마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악수도 예, 그 사람과 서로 마중하는 거고요. 배웅하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피부에 어떤 다른 촉감이 지금 왔어요. 다른 촉감이 오니까 이제 스펀 촉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시로 보면은요. 이 스펀. 예. 며칠 때 날씨가 지금 스펀이니까. 스펀 촉감이 내 피부에 닿았어요. 닿으니까 이 사람은 뭐라겠어요? 실패하는 기분. 나는 그거 싫어. 오늘같이 습기가 많은 날은 싫어. 그 뜻입니다. 예. 다른 뜻 없습니다. 나는 이 습기에, 하지만 나는 이 습기에 순응합니다. 싫어도 순응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 없어요. 짜증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습기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순응해야 돼요. 하지만 만약 손에 닿지도 않는 컵이 미끄러진다면, 이 손에도 닿지도 않는 컵이 저기 있는데 그냥 지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컵을 믿겠습니까? 미끄러짐을 믿겠습니까? 이제 좀 재밌어요. 저기 컵이 하나 있는데 내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컵이 지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컵을 믿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끄러짐을 믿겠습니까? 이랬어요. 말의 어느 유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로서 이 비밀을 어떻게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컵이 미끄러졌는데, 아니 컵이 미끄러졌는지, 예를 들면 미끄러져서 미끄러졌는지, 이 비밀 어떻게 옮겨 적을 수 있어요? 없죠. 도대체 이 습기는 누구 이름입니까? 이 미끄러지는 것들, 습기 있어가지고 이제 물기가 있으니까 미끄러운 거예요. 미끄러워지는 것들을 누구 이름이냐 이 말이에요. 눈꺼풀을 닫아도 닫아지지 않는 눈이, 내가 사라지고도 내 곁을 지키는 잠이 오래 나를 지켜본다. 잠이 오래 나를 지켜본다 했죠? 답은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잠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렵죠? 여기서까지 어려웠어요. 근데 이 풀이는 잠에서 지금 꿈을 꾸든 뭐라든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잠속에서 꿈을 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서는 지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냥 날아가다 벼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다른 걸로 변하기도 하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꿈에서는. 네, 그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별한 다른 걸로 보시지 말고, 이게 잠이, 백색소음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잠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잠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잠은 막 세월을 막 앞으로 막 가기도 하고 뒤로도 가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여러분 죽었다가도 금방 살아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 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나와 사물을 진지하게, 어떤 사물을 진지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꿈을 꾸면서. 세월과 사물에 대한 인생론적인 관조와 메타포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언어가 실존적 체험의 언어로 이월되는 거거든요. 잠의 언어가 현실의 언어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잠의 언어를 현실로 이월시켜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동적인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조용한 가운데 자신과의 대화가 참 진지합니다. 네, 진지하게 썼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중간에는 언어 유의를 갖고 썼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께 이해를 유의하고 돕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잠 속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백색소음이라고 해서 썼는데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잘 알 수 있을 겁니다.